네, 10월 모의고사 과학탐구 지구학원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태적 구조를 특징이다. 지금 세계 연은 사층리 건너로 와서 물결 모양 흔적이 있는 이게 연운이죠. 예연이니까. 그럼 아닌 것은 사층리야. 근데 사층리 여기 갔어요. 그럼 얘는 건열이 가야 되고. 그럼 A는 연운이다. 맞았죠? 태정거리 공転 방향을 알 수 있다. 그죠? 사층리는 알 수 있어요. 건열은 그냥 갈라지는 정도 이렇게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럼 B 수심이 깊은 환경에 생긴다. 건열이나 뭐 사층이나 연우는 다 수심이 낮은 데입니다. 굳이 만약 깊은 데 찾는다면 뭐죠? 점이층리. 점이층리가 수심이 깊은 데죠. 답은 기억력 3번입니다. 네, 다음은 지구의 XY 단면의 전체 촬영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지진파가 마이너스 된 거 플러스, 이제 지진파 플러스 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는 건 당연히 차가운 플룸이란 거죠. 우리가 뜨거운 플룸, 얘가 뜨거운 플룸이고 얘가 차가운 플룸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수렴연인 경계, 여기는 올라가는 발산형 경계 그렇게 나눠지는 거. 보통 해령, 여기는 해구. 그럼 온도 지점인 기억이 이거보다 많고 얘는 수렴형 경계다. 얘는 아니죠. 얘가 여기인데 얘는 발산형 경계. 그다음 B 같은 경우 B 하부에는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강이죠. 하강.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은하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타운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얘는 이제 막대가 있으니까 뭐예요? 막대 은하죠.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다. 얘 말한 거죠. 얘가 막대 은하고, 그다음 이세는 이거 얘가 타원 은하죠. 타원 은하. 안 쓰면 얘가 불규칙 은하. 그래서 기억이 불규칙이란 거예요. 규칙적인 규제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제로가 거의 구형에 가깝고 이 세븐으로 갈수록 타원에 가까워요. 타원 거의 납작해지죠. 납작해져. 얘는 거의 구형. 얘는 점점 타원 쪽으로. 그래서 틀렸고 그림은 안에 다이오는 이거는 막대나선인 거 아니죠. 2번이. 네, 다음은 심층수 형성에 대한 빙하가 녹는 물이 유입하는 영향을 알아보게 한 것이다. 그렇죠. 수온이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10도씨, 염분이 34 psu. 그래서 비커에 의해 수온이 10도씨, 염분이 36, psu의 소금물 200g 만든다고 했고, 그 다음 비커 B에는 10도씨 증류수 50g이 각각 얼음을 넣는다. 그렇죠. 그래서 A, B에 서로 다른 색 잉크랑 몇 방울 들어갔는데 A의 소금물 100g을 수저 한쪽 바닥에 내려 붓는 거 보이고요. 또 비커 C에 A의 소금물 100하고 B 물을 섞었어요. 한쪽 벽을 따라 붓는다 그렇죠. 그러다 A 소금물이 수저 바닥으로 가라앉더라고지. 소금물이니까. 근데 C 같은 경우는 소금물이 C의 소금물이 밑으로 파고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못 들겠죠. 이건 물하고 지금 소금물을 섞어놓은 상태라. 그래서 밀도는 기억이 높아요, 니은이 높아요? 지금 밀도는 똑같은 염분이 다르죠. 니은이 더 높잖아요. 기억이 니은보다 다 맞고요. 그래서 수저 밑으로 가라앉은 A는 소금물 아래쪽으로 파고든다 못든다? 못 파고들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더 물을 섞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소금물 밀도 C가 A보다 심층수 형성 과정에 B가 녹물이 유입되면 심층수 형성이 당연히 어려워지죠. 어려워집니다. 밀도가 더 차가운 물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활발해지지는 못하는 거죠. 답이 1번입니다. 네, 다음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시간에 따른 광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태양하고 비슷한 광도에 있는 시기, 그죠? 태양이 이리로 봤을 때, 이 시기는 뭐죠?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도가 더 커지죠. 더 커지는 시기니까 이때는 거성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계열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성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가면 떨어져요. 그죠? 온도는 측면은 떨어지는 거고 광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A시기는 주기를 당기다 맞는 거고 평균 온도는 A시가 B시 구조 A시기가 더 높아요. B시기의 중심에 아직 헬륨 거의 1억 정도 상승해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아직 안 되는 시기예요. 아직은 헬륨이 뭐 한다는데요? 수축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점점 사이즈가 커져. 답은 기억력 3번입니다.
예, 다음은 중심별 ABC의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입니다. 예, 주계수니까 A, B, C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2점 A가 2.1이고 여가 X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 가능지대. 생명 가능지대라는 건 중심별로부터 떨어져 있는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이죠. 그죠? 그 간격을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B는 1.8이면은 더 적죠. 얘가 1.8 정도면 그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C는 5.5니까 훨씬 더 커요. 5.5고 그다음에 안쪽에 Y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결국 생명가능 지대의 간격은 훨씬 더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간격도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가지대 폭은 누가 더 높아요? A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좁다 했으니 틀렸죠. 그 다음에 광도가 크면 우리가 항상 주기율성이 이렇게 된다네요. 일이 올라갈수록 광도가 커요. 그죠? 광도가 올라가요. 근데 대신 머무는 기간은 짧아진다는 거. 왜? 광도가 크니까 빨리 태우고 빨리 사라져 버려요. 위로 올라갈수록 짧을 수밖에 없다. 얘가 짧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짧아요. 얘는 길 거고 짧고 길게 탈 거고 얘는 빨리 타고 많이 타고 적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C보다 길다는 거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생명가등에게 x 빼기 2.1이 뭐보다 작아요? 5.5 빼기 y보다는 적어요. 왜? 당연히 생명가능제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광대가 적으니까. 그러면 x, y 넘어가면 7.6이죠. 네, 맞네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예, 다음 가나는 장마기관지 어눌건과 서해안의 폭설이죠.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보면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이 동쪽에 보면은 어둡죠. 얘는 서쪽이 어두운 거고. 동쪽이 어둡다는 건 해가 이미 이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후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서쪽에 지금 해가 없는 거고 동쪽에 지금 아직 해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오전 8시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마기간 중에는 구름이 이렇게 끼어요. 그죠? 구름이 엄청 끼잖아요. 이게 장마기간인 것 같고 이쪽은 구름이 저군형 구름이 위에서 폭설이 내리는 그런 구름이 낍니다. 이게 그러면 서해안 폭설이 되는 거죠. 다 나왔고 그래서 가을 촬영 시간 오후다 아니죠. 영상을 촬영하는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지금 서해안 폭설이 가해요. 가을 때가 나일 때가 높다 낮아요. 구름 반사하는 양은 얘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약하다는 거 맞는 거죠. 답은 몇 번? 디귿만 하니까 2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화성한 경연들이 포함된 방사능 원소의 반감기 문제죠. 첨량은 X의 현재량이 12.5. 우리가 잠깐 보면 52%의 첨량이 50%될 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이 될 때 반감기가 한 번이에요. 또 25%가 되죠. 그럼 반감기가 두 번이고요. 또 절반하면 12.5%가 되면 반감기가 세 번을 거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12.5는 결국 반감기가 세니까 3으로 나누면 돼. 12.5는 반감기가 세 번 거쳐 3.6억 년이니까 3으로 나누면 1.2억 년이 반감기.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75%니까 50보다는 더 많죠. 그럼 반감기보다 적어야 돼. 그럼 반감기가 1.2억 년이잖아요. 그럼 1.2억 년보다 훨씬 더 적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반의 반인 거죠. 그럼 여기는 신생대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50%보다 이게 여기 사이인 거잖아요. 75%가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반감기 1.2억 년보다는 훨씬 이전이니까 네, 신생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의 반감기는 1.8력이 아니라 얼마죠? 1.2억 년. 그 다음 75%에 또 32점. 이놈의 또 절반이 된 거잖아요.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이게 B에서 A로 갈 때 반감기를 한번, 이게 니은을 반감기를 거쳐서 디귿이 나오고, 그럼 X의 반감기와 같아지는 거죠. 그죠? 이 양의 절반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국 반감기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 답은 몇 번? 5번.
예, 다음은 언어 적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내는 거죠. 사함층에 있으면 공룡이 나타난다. 사함. 지금 쌓이는 게 보면 제일 먼저 사함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암이 쌓이고, 셰일이 쌓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누가 뚫고 들어오죠? 화강암이 뚫고 들어와요. 이거 있는 다음에 화강암이 뚫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층이 생기죠. 단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생겨요. 이 순서로 간다. 그래서 화감이 생성 시기에 상업층이 형성된다. 지금 제일 밑에가 뭐예요? 이게 공룡이면 얘가 중생대예요. 고생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중에 난정합이 관철된다. 이 부정하면 밑에 뭐 있어? 화강암도 있고 심상암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난정 관철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판 이후로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정단층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예, 다음은 암석 영역수 나타내는 제온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또 XYZ 온도 함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XYZ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그러니까 5263 이렇게 줬잖아요. 이쪽에 현무암질, 안산암질, 요문암질, 심해성으로는 발레암, 섬노가, 화강암 이 순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융곡선을 보면 A와 B는 둘 중에 하나로 있어요. 하나는 해령, 섭입대, 하나는 해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래 이제 지금 이게 그 해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해령이 하나 힌트인데 이것은 압력 하강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여기 부분이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B가 결국 해령인 거고, 그다음 이 용융곡선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이 상대적으로 용융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A가 결국 섭입된 거예요. 그러면 A에서 물의 용융 온도를 감소시킨다 그랬죠? 맞는 말이죠. 또 Y가 지하 깊은 곳에 굳으면 Y가 지하 깊은 곳에서 뭐가 돼요? 선로감이 되는 거죠. 발암이 아니에요. 또 B에서 생성된 마그마는 B는 주로 X이다 그랬는데 현무암질 마그마잖아요. 그죠? 현무암질 마그마 틀렸죠. 맞는 건 기억입니다. 네, 다음 그림은 언어에게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횟수,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다 있죠. 또 강물이 유입되면서 강물의 유입방 기억령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 또 AB는 해수면에 위치한 지점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기억령 여기는 특별하게 지금 이게 염분이에요. 이게 염분. 근데 여기 보니까 염분이 25 차이가 갑자기 생기죠. 기억 방향에서 니은 방향보다는 기억 방향에서 결국 강물이 유입되는 거고, 수온만을 고려할 때는 기체 용해도는 뭐예요?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올라가요. 반대로. 그죠? 그럼 20m에서 20m 보면 여기잖아요. 20m. 그럼 수온이 얘가 상대적으로 여기도 20m 했는데 누가 더 수온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수온만 볼 때는 얘가 상대적으로 더 작아요. 그죠? 이게 A 쪽은 얘가 좀 더 높잖아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수온만 고려할 때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고 그래야 돼. 그죠? 틀렸죠. 또 해수면 깊이 20m 밀도차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온도차도 커야 되고 염분차도 커야겠죠. 그죠? 온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온도 차이가 분명히 A 쪽. 여기는 좀 더 덜하죠. 얘가 더 차이가 있고, 염분으로 보면 염분도 여기 28하고 33 이쪽이 있는 거고, 여기는 또 더 차이가 커요. 그죠? 아무튼 염분도 A 쪽이 크다. 그래서 AS가 B에서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